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크나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인민민주주의가 수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선거 부정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국가를 구하는 길은 마지막 보류인 사법부가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주필을 거쳐 지금은 논설 고문으로 계신 원로 언론인 강천석 칼럼을 소개해드리면서 논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글 제목은요,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공화국 위기다, 이런 내용입니다. 공화국은 국민이 선거로 자기를 다스릴 통치자를 뽑는 국가체제다. 이게 바로 민주공화국이죠. 핵심은 선거를 통한 국민 선택이다. 민주공화국은 헌법의 모든 국민에게 자격 제한 없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를 비롯한 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뽑는 사람 규정과 병행하는 것이 뽑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열거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다.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공화국은 위기를 맞는다. 공화국에는 평균 수명이 없다. 빨리 죽는 공화국도 있고 몇백 년 사는 장수 공화국도 있다. 여러분, 선거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이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정선거입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부정이 발생하고 있으니 바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국이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제도가 정당이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통로다. 이 통로가 막히거나 왜곡되면 선거 과정과 결과가 왜곡돼 독재 공화국으로 전락하거나 국민 저항을 불러 존폐 위기를 맞는다.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렸네요. 아마 이 강천석 언론인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모든 언론사들이 편집국에서 이러한 부정선거를 다루지 않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북한의 사이버 해킹이 조작을 해서 이러한 선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7,200명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 입법, 사법부가 다 뚫렸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심각할 정도입니다.
사법부의 대법원 판례까지 대법원 사건들이 다 북한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국가정보원은요 간첩 잡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3년 전에 국가정보원법 수사권을 경찰한테 이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이기현 당선자가 더불어민주당 이기현이 뭘 발의했습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조사권까지도 없애자 이런 발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큰일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령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자, 국민 저항을 불러 존폐이기를 막는다 그랬죠. 정당은 각종 공직 선거 후보자를 추천해 국민에게 국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수단을 제공한다. 헌법이 정당에 대한 국가 보호를 규정하고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니 국민들 혈세 받아가지고 국회의원들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9명의 보좌관들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일을 해야지. 예? 국민들의 민생 법안을 발의하고 예산 편성권 정부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하고 예산이 제대로 짜져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지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야 정쟁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입법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는 일이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들 월급 줘서는 안 됩니다. 이들 다 가짜 국회의원들 다 못 뽑게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다시 수사하고 다시 재선거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정당이 이런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려면 그 목적, 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에 입에서는 안 된다. 참 지적을 잘하시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현실은 헌법 1조와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국회의석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진 제1당 민주당은 11가지 중재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씨를 당수로 재선출하기 위해, 즉 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당의 헌법과 법률인 당헌, 당규의 각종 외회 조항을 신설했다. 바로 이런 일은요, 인민 민주주의에서나 일어날 일입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씨와 민주당이 이런 변칙과 무리를 서슴지 않는 목적은 다음 대선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다. 다음 대통령 나와서 당선돼서 이 나라를 지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라는 말로 취임 선서를 한다. 모든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되면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선서를 합니다.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국회 개헌 한 달 만에 무더기로 탄핵과 특검을 쏟아내 국가를 마비시킨 이 씨가 헌법 준수를 제1 사명으로 하는 대통령 후보로 합당한가? 대통령 후보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범법자가요. 범법 형사 피고인을 당수로 나아가 대선 후보로
국민에게 들이미는 민주당이 국가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따르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지금 이번 4월 10일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국회에 득실득실합니다. 그리고 완장을 채워주니까요, 아주 망나니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 역겹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 장경태 의원, 원칙은 낙선입니다. 제가 숫자까지 다 발표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수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세계적인 통계학 학문의 대수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 국장, 운영과장, 선거 일개 근무하는 직원들 자수하세요. 자수하고 광명 찾읍시다. 누구의 지령을 받고 일을 했는지. 이재명 리스크, 재판 리스크는 사태를 과소평가하는 잘못된 표현이다. 사태를 이렇게 보면 머지않아 헌법 위기, 공화국 존폐 위기와 부딪히게 된다. 지금 강천석 칼럼니스트 대기자님께서 잘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위기는 내리막을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 재판 끌기 전략이 실패했을 때 이 씨가 순순히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는가?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가 동원할 다음 수단은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법부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길들임으로써 사법체계를 훼손하게 되면 헌정 질서와 상권 분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법주지 위기 상황을 우리 사법부가 막아내야 합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의 해석 논란에 대한 이 씨의 침묵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는가? 한 해석은 이 씨가 1심,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선에 당선 또는 대통령에 취임했다 해도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다른 해석은 대통령에 취임하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은 중단되고 임기가 끝난 후에 재판을 속행한다는 것이다. 후자가 이 씨에게 유리하다. 당연히 후자가 유리하겠죠. 그런데도 그는 침묵한다. 결론은 헌법재판소에 가야 내려질 것이다. 그쯤이면 나라는 대규모 찬반 시위로 두 조각이 난다. 폭도로 변한 군중에 포위된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심리가 가능하겠는가?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씨의 의도적 침묵은 혼란을 절반 이상의 성공으로 받아들이는 이 씨 심중을 반영한다.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돌아오면 세계는 힘 있는 국가는 책임감이 없고 책임감을 느끼는 국가는 힘이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직격탄은 바로 한반도에 떨어진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얘기로 들립니다. 이제는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국민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할 것 같네요. 자기를 지킬 수 없는 무장해제된 공화국은 몰락한다. 지금 잘 강천석 대기자님께서 논설 고문께서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은 외침에 대비해 군대를 두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뒀다. 그러니까 마지막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마지막 사법부의 보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법부는 이씨와 민주당의 재판 지연 전술에 휘둘리지 말고 황급히 서두르지 않으면서 너무 늦지 않게 법 절차대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대법관들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정말 나는 대법관들의 양심을 믿겠다고 칼럼도 많이 써봤지만, 내철했지만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공화국을 구하는 길이다. 경무에 시달리는 판사 어깨에 공화국 방해의 짐을 지게 하는 마음은 무겁다. 참 정말 명쾌하게 지적하셨네요. 두어 달 전 아무래도 큰일이 닥칠 것 같다며 헌법 84조 논란을 챙겨보라던 50년 지기 지우, 친한 친구입니다. 노 판사 목소리가 박지 않았던 게 가슴에 걸린다. 그러니까 강찬석 그 논설위원의 친한 친구가 과거에 오랫동안 판사를 거쳤는데 이 헌법 84조에 가슴에 걸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정치권이 이러한 권력을 남용하여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위헌적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법부는 단호히 이러한 내용들을 척결해 나가야만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사법부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